2교시 연속에서 지금 입도 분포가 없었는 데 있습니다. 자, 체분석 상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체분석 어느 흙에 사용되어 있어요? 흙이 몇 종류가 있었어요? 흙은 조립토와 세립토가 있었죠. 자, 체분석은 어느 흙이었어요? 조립토예요, 세립토예요? 조립토죠. 그 다음 비중계 분석은 어디에? 세립토였죠, 그죠? 그 한계선이 어디에 있어요? 0.007mm를 기준으로 했죠, 그죠? 자, 그 체분석과 비중계 분석 가지고 아래 그림, 세로축에는 통과율, 가로축에는 입경, 유효 입경을 D, 거기에다가 로고를 붙여요. 로고 페이퍼를 사용합니다. 로고 페이퍼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리 크고 작은 것도 로고 페이퍼를 사용하면 눈으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나타낼 수가 있죠. 한눈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로고 페이퍼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D60, D50, D30, D10은 통과율 60%에 대한 직경이 D60입니다. 그죠? 이 화살표로 되어 있죠. 자, D30 한번 보세요. 통과율 30%에 대한 유효 직경이 뭐예요? D30이에요. 10%는 D10은 10% 통과율에 대한 유효 직경을 D10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 점을 찍으면 체분석과 비중계 분석을 보면 이런 곡선이 얻어집니다. 지금 화살표로 지금 표시했죠. 점선으로 쭉 표시했죠.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 공학적 균등계수를 했습니다. 균등계수는 the coefficient of uniformity라고 합니다. CU 값이 됐죠. CU는 D60 over D10으로 나눕니다. 그 D60 over D10이 클수록 어때요? 분포가 넓어지죠, 그죠? 그림에 D10하고 D60 보이죠, 그죠? 그 페이퍼에서, 그죠? 로고 페이퍼에서. 그래서 균등계수가 클수록 뭐예요? 여러 입자들이 많이 있다. 여러 입자들이. 그 다음에 공률계수 한번 보세요. The coefficient of curvature 해가지고 D30의 자성 나누기 D10 곱하기 D60 이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공률계수는 중간에 어떤 입자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률계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만약 D10 보세요. D10에는 입자가 있고 D60에 입자가 있는데 중간에 있느냐 아니냐, 중간 크기에 입자가 있냐 없냐를 뭘로 따져요? 공률계수로 따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D10, D30, D60 앞에서 설명했던 통과율 10%, 30%, 60%는 입자 유효 직경이죠, 그죠? 자, 통과율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통과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체에 있으면 그 체를 통과한 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전체 중량을 나누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 남아있는 양이 아닙니다. 통과한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통과율을 여러분 그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꾸로 알면 우리가 어떤 것도 구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결과를 얻죠, 그죠? 그 다음 D50은 왜 D50은 왜 샀냐? D50은 The Average Particle Size Diameter of the Soil은 뭐냐면 우리가 실험을 하면 어느 지역에 A, B, C라는 지역에 실험을 해요. 그러면 그 A라는 지점의 위치는 혹은 입자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다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뽑는 거죠. 거기 50번째 통과율 때의 유효 직경을 그 A 위치를 대별하는 입자 크기로 우리는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50을 실험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자, 통과율과 유효직경 로고 페이퍼를 가지고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데 우리 이거 판별을 해봤고요. 1번 한번 보세요. 1번 실선 있죠, 실선. 1번에 그레이셜 T 해가지고 입도 분포 곡선 팽팽하죠, 그죠? 작은 입자부터 0.002에서 60mm 다 있죠, 그죠? 다 있죠. 그레이셜 T는 뭐였어요? 아이스가 밀고 흙 입자를 큰 입자부터 작은 입자까지 다 몰고 나가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 아이스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모든 입자 크기를 다 밀 수 있는 거죠, 그죠? 같이 움직여서 나가는 거죠. 그래 나가기 때문에 뭐냐면 작은 입자부터 큰 입자까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걸 뭐라 하냐면 양립도라고 해요. 여기 뭐 웰 그레이디드 소일이 했죠, 그죠? 웰이라는
굿이죠. 그죠? 굿. 굿의 비교급은 better, best죠. 그죠? 이 well은 well-being, welfare 하면 복지죠. 그죠? 그게 좋다는 말이죠. 하여튼 좋게 좋은 입도로 분포된 흙이다. 그래서 양립도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저 위에 충적, 풍적도 있죠. 풍적도는 이봐 꼿꼿하게 섰죠. 그 선들이. 완전한 세선들이 이렇게 점선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점선들이 이래 있는데 꼿꼿하게 섰어요. 그러면 각각 그 입자 크기는 아주 협소하지. 그죠? 한 입자 크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죠? 충적, 풍적도는. 그래서 곡선이 매우 급하다. 그거는 뭐예요? 비립도라네. 입도가 다양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입도가 다양한 입경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비립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쭉 가다가 중간에 없어지죠. 그죠? 팽팽하죠. 그죠? 팽팽하다가 다시 또 오른쪽에, 입경이 큰 쪽에 또 많아지죠. 그죠? 그게 뭐냐면, 갭 그레이드더라고요. 갭 그레이드. 중간 크기가 적은 분포. 왜냐면 중간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통 경제 따질 때 부유층과 빈곤층과 중간층이 튼튼해야죠. 우리나라, 그 나라의 경제가 튼튼하다고 이야기하죠. 중간층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갭 그레이드예요. 갭 그레이드. 그러니까 중간 크기 입자가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이래 보면 0.01에서 0.002, 07 정도까지는 삼각주 실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그 사이에는 그거보다 큰 거에서 0.5mm까지는 중립질 모래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조립 모래가 되어 있다. 이건 앞에서 설명한 그 실트 모래 이걸 이야기합니다. fine, medium, coarse. 그게 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1. glacial till, 양립도. 흙은 넓은 범위의 여러 입자, 다른이 아니고 여러 입자. 이게 제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 different라고 그래요. variety of grain size라고 그래야 되지, 그죠? variety로 나와야 되는데 영어로 different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의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 입자의 크기를 갖는다. 균등계수 한번 보세요. 균등계수 4보다 크죠? 그 다음에 CC, 공률계수는 1과 3 사이 돼. 아까 극히 협소하다. 그 다음에 강의 두 번째 충적, 풍적도죠. 강에 퇴적된 흙, 충적토와 바람에 의해 퇴적된 풍적토죠. 그죠? 풍적토는 균등하며 입자는 거의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간극이 어때요? 그레이셜 틸, 양립도보다 간극이 어때요? 커져. 그죠? 크다. 그 다음 웰 그레이드. 여러분 항상 간극이 크다 이런 왜 자꾸 제가 말씀드리냐면 물리적인 현상을 자꾸 여러분 멀리 떠올라야 돼. 공학은 숫자만 생각하지 말고 물리적인 현상을 떠올려서 그걸 숫자로 표현하는 거 한 것이 공학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현상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물리 있죠. 물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갭 그레이드 세 번째 갭 중간층이 없대죠. 그죠? 크고 작은 크기의 입자가 존재하나 중간 크기의 입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례. 즉 공률 계수가 아까 1하고 3 사이가 아니라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갭 그레이드 중간층이 비었다 있다는 중간 크기의 입자가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적어놨어요. 통과율, 세로축의 통과율과 가로축의 로고 D 입경을 이제 유직경. 자, A번 한번 볼게요. A번 한번 볼게요. A번은 곡선이 딱 섰죠. 그죠? 곡선이 서서 뭐예요? 빌립도를 갖는 흙이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 자, 균등계수가 4보다 작다. 1이 최소다. 빌립도를 갖는 흙은 물과 바람에 분리되죠. 풍적도와 충적도죠. 그죠? 그 다음에 주로 모래다. 그 다음 빌립도다. 그 다음 급속류에 형성된 태적이다. 급속류는 입자가 각각 그 급속류에 맞는 그 크기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완성류는 뭐야? 아주 미세한 입자까지 고루고루 구성되어 있죠. 그죠? 끝까지 나가가지고 끝까지 밀려나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뭐예요? 높은 투수성을 가지고 있다. 토수성은 뭐랬어요? 입자 간극 사이에 물이 통과하는 속도라고 그랬죠. 그죠?
속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높은 투수, 그 물이 속도가 빠르다 이거죠, 그죠? 속도가 빠르다. 그 높은 투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강성과 강도는 이 흙의 현재 흙의 응력과 상대 밀도에 의존한다. 이거는 가변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 B, 양립도 한번 볼게요. B, 작은 데서 큰 데까지 쭉 골고루 있죠. 골고루 있는 양립도를 갖는 흙이다. CU, 균등 계수가 어때요? 4보다 크다. 그 다음에 공률계수는 1하고 3 사이다. 그 앞에서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그레이시 질은 최적 운반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레이시 질은 아이스가 단단하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입자를 몰고 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태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약간의 점토를 갖는 자갈 세리 실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빙하 태적물이다. 그 다음에 여러 입자가 구성되기 때문에 간극이 좁죠. 그죠? 간극이 좁을 때 낮은 투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낮은 함수비를 기대 간극이 좁을 때 물이 들어갈 세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낮은 함수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강성과 강도는 비교적 단단하고 강도다. 왜? 입도 분포가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C2번 한번 볼게요. C2번. 한쪽에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100%에서 지금 한 40%까지. 그죠? 그거는 실트 점토. 이 미엔더링 벨트 앞에서 설명했죠. 완만한 곡선을 흐름 강가에. 그죠? 그게 충적토지. 그죠? 충적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강성, 그 입자들이 작아요. 그죠? 작기 때문에 실트 점토라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강성과 강도는 특성적인 점토 광물들 함수비의 유용력에 좌우한다.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계속 하면 여러분 이해될 거예요. 그 다음에 D 곡선은 중간층이 평평하죠. 이 자체가 입자 크기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층이. 그래서 공력에서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그 다음 경사의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를 겪을 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죠. 입자 크기가. 그 다음 물에 의해 분류되나 어떤 크기의 입자는 운반되지 않는다. 그 크기 입자가 없다는 거죠. 점선으로 만들어진 시자 자체가 점선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흙의 성질에서 네 번째 표면 조직이 있어요. 구조. 까칠까칠한 거지. 이 조립토 만져보세요. 모래. 까칠까칠하죠. 그죠? 조립토는, 까칠까칠, 이건 조립토구나. 부드럽다. 점토 보세요. 세립토. 점토가 세립토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드럽죠. 그죠? 표면 조직이 그렇다. 그 다음 또 색깔도 표시해. 색깔, 레드, 핑크, 옐로우, 브라운, 올리브, 그린, 블루, 화이트, 그레이, 블랙. 그 다음에 그거는 밝냐, 어둡냐. 그게 밝냐, 어둡냐. 라이트, 블랙, 모틀드. 점이 쪼르르 나와 있는 게 이게 모틀드죠. 그죠? 그 다음에 핑크시냐, 레드시냐, 옐로우시냐, 브라운이시냐. 이런 색깔을 다 표시해야 돼요. 그걸 봐요. 표시를 해줘야지. 그거 보고, 이건 이런 성질이 맞구나. 이 애들이 조사인기 맞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째는 광물에 의해서 좌우된댔죠. 어떤 광물로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흙의 성질이 좌우된댔죠. 조립도 한번 볼게요. 자중과 전기력이 있어요. 근데 자중은 이제 무게가 있죠. 그죠? 고려를 하는데 전기력은 거의 무시한다. 조립도에서는. 자, 역학적 성질 지배 요소가 뭐예요? 결국은 마찰이에요. 입자 사이의 마찰. 이 조립도. 그건 뭘로 평가하느냐? 상대 밀도에 의해서 평가해. 그 다음에 입 상대적인 크기에 의해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입자들의 상대적인 모양이 뾰족하다든지 둥그다든지 각이 짙다든지 여러 가지 행계 삼각형이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마찰력이 좌우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립토 한번 보세요. 세립토도 자중과 전기력이 있어요. 자중과 전기력인데 이때는 전기력만 고려하고 자중은 없어요. 왜냐면 점토 한번 보세요. 점토가 아주 가볍죠. 그래서 자중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역학적 성질을 지배하는 요소가 뭐냐? 강물과 강물 주위에 물의 상호작용 결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뭐예요? 전기력이라고 해요. 전기력. 알겠죠? 전기력이는. 이 전기력의 성질이 뭐냐면, 전기력에서 발생된 성질이 뭐냐면, 소성과 점착력. 소성 아까 설명했듯이 플라스틱 병을 눌렀을 때 찌그러지죠. 어떤 거는 펴집니다. 찌그러지는 그 성질이 소성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 토지에서 말하는 소성하고 조금 달라요. 소성은 끈적끈적한 점착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점토를 주물렀을 때 쑥 들어가죠. 그죠? 그게 소성 성질이에요. 그리고 끈적끈적하죠. 그게 점착력이에요. 그걸 뭘로 평가하느냐? 영경도,
연하고 강한, 강할 경자예요. 강한 지수로. 그걸 영어로 하면 consistency index라고 그래요. 그건 뭘로 평가하냐? 애터버거 리미트. 앞에서 설명했죠. 애터버거 리미트는 물과 광물과의 상호작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성질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제 또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 소성의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아까 찌그러지는 그 지수 가지고 파악을 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요 그림이 이제 오른쪽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림이 잘못 그려져. 그 다음에 광물 종류를 형성하는 그 과정을 잡습니다. 광물 종류를 어떤 광물이 이제 나타날까요? 어떤 광물이? 그 광물이 여러 가지 종류예요. 점토 광물이. 근데 그거 다 알 필요 없어요. 여기는 케올리나이트 앞에 K 다시 발음합니다. 점토 광물은 케올리나이트, 케올리나이트. 두 번째 일라이트. 세 번째 몬모리노나이트. 그걸 빨리 발음. 몬모로나이트.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광물이 세 가지입니다. 알겠죠? 광물이랑 아까 우리 광물 물과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원초적인 그 광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띄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성,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행성이 어떻게 되는가? 광물 행성 이런 케올리나이트, 일라이트, 몬모로나이트 이런 게 어떻게 형성되냐? 이거 말고도 설펜나이트, 헤일올리나이트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건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광물이 형성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네모진기 있어요. 이 광물이 있어요. 이 광물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습니다. 음의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음의 전하를 띠고 있는 광물 주위를 끈끈하게 감싸고 있는 이 물이 있어요. 이 물은 뭐냐? 합착수층이라고 합. 어버저버더 워러레이를. 어버저버더는 흡수한다는 말이죠. 그죠? 어버저버더. ABSORBED. 또 ADSORBED도 하죠. 그죠? 어버저버더 워러레이를. 합착수층이에요. 이중수층 가장 안쪽에 있는 층이에요. 이건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시루를 뜨면 우리가 만지면 물이 조금 있어요. 그게 다 흡착수층이에요. 흥근이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강물 주위에 끈끈하게 있는 걸 흡착. 절대 떨어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물은 뭘로 붙잡혀 있냐면은 물은 H2O죠. 그죠? H2O. 그래서 2H 플러스 O2예요. 물은 수소 결합에 의해 점토 결정체에 붙잡혀 있다. 알겠죠? 그게 hợp착수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환 가능한 양인 그 다음 층에는 또 물이 있겠죠. 그죠? 간극 사이, 광물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그죠? 간극 공간이 있죠. 그게 물이 있는 걸 지금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교환 가능한 양이온이 있다는 거예요. 알루미늄, 산가,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산화질소, 수산화질소, 그 다음에 칼륨, 수소, 나트륨, 리튬 같은 그런 교환 가능한 이온들. 그럼 왜 교환 가능한 양이온이라고 할까요? 광물인 음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환을 해요. 서로 교환한다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 층을 이루고 있는 물층이 뭐냐면 확산 이중수층이라고 해요. 확산 이중수층. 뭐냐면 diffused double water layer. diffused 확산됐다는 거예요. 분산됐다는 거예요. 확산 더블 이제 이중이죠. water 수죠. 그죠? water layer. 그 다음 또 물이 있는 층이 있는데 그거는 교환 가능한 양이온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뭐냐? 자유수층. 아무것도 없다 해서 자유수층. free water layer. 그죠? free water layer. 이런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한번 밑에 한번 보세요. 확산 이중수층 한번 보세요. 입자 표면에 순전하를 중성시키기 위한 필요한 거리, 즉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리.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요 안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많을수록 전기 에너지가 어때요? 위치 에너지가 많겠죠, 그죠? 그 기본 점토 광물은 기본 엄전화를 띄고 있댔어요. 엄전화 띄고 있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자, 이게 한 밑에 하면 광물은 대표적인 광물로서 두 개가 가장 기본적인 점통 광물 두 개가 있어요. 실리카 사멘트, 규소하고 산소하고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알루미나 팔면체라고 있어요. 알루미늄하고 뭐예요? 과산수소가 있어요. 하이드록시를 먼저 하이드록시 OH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실리카 사면체는 사면체 내에 규소가 들어있어요. 실리카가 들어있어요. SI 규소라죠, 그죠? 그건 플러스 사가예요. 플러스 사가. 그 다음에 사면체 각 꼭지점에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요. 산소는 마이너스 2가죠. 그래서 토탈 마이너스 8가예요. 그럼 플러스 4가하고 합하면 마이너스 4가가 되죠. 그래서 기본 광물이 뭐예요? 광물이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는 거예요. 알루미늄 팔면체 볼게요. 알루미늄 플러스 3가예요. 그 다음에 OH 하이드로실이 가쪽에 있죠, 그죠? 거의 8개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 합해보면 마이너스 5가가 되죠. 그래서 광물이 마이너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실리카 사면체가 여러 겹으로 쌓여 있어요. 쌓여 있으면 밑에 표시해서 실리카 시트라고 되어 있어요. 사면체가 아니라, 이 사면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면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라고 그러죠? 직사각형 말고 사다리꼴로 되어 있죠. 사다리꼴 SI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SI, 양쪽으로 SI로 표시되면, 이게 실리카 시트구나. 뭘로 되어 있어요? 실리카 사면체가 겹겹이 쌓여 있는 거구나. 알루미늄 시트 보세요. 알루미늄 시트는 직사각형의 알루미늄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걸 뭐냐면, 알루미늄 시트를 다른 말로 깁사이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들이 제품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걸로 되기 위해서는 중성화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의 결정체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각각 케이올리나이트는 어떻게 되는 봐요. 1대1 결합되어 있대. 1대1 결합은 뭐냐면 실리카 시트 여기 사면체가 되어 있죠. 이게 사다리꼴로 하나. 그 다음에 팔면체 보세요. 직사각형 알루미늄 시트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게 한 개씩 구성되어 있다. 밑에도 그렇죠. 한 개. 그 다음 밑에도 한 개. 그것들 서로 결합해주는 게 뭘로 결합하면 중성화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서. 중성화가 되는 것이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수소 결합으로 했어. 수소 결합이 되는데 이 케이올리나이트는 무진장이 강하다. 그래서 강도가 높다. 좋다. 튼튼하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케이올리나이트예요. 1대1 결합이다. 무슨 결합? 수소 결합. 그 다음에 1라이트 보세요. 일단 2대1이에요. 2대1은 뭐냐면 앞에서 실리카 시트가 있죠. 실리카 시트가 2개예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시트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대요. 각각에. 그걸 서로 결합시키는 뭘로 결합이냐? 칼륨이 결합했어요. 칼륨이 아까 교환 가능한 양이온 있죠. 그게 결합해서 하나의 중성화돼서 결정체로 나오죠. 그게 1라이트예요.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케이올리나이트보다는 꽤 약하다. 그래서 그 대신 팽창은 없다. 팽창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몬모로나이트. 2대1 결합이에요. 이게 1라이트하고 똑같은 몬모로나이트. 근데 중간에 중성화시키기 위한 결합하는 자체가 달라요. 뭘로 되냐? 반대로 봤을 렉과 교환 가능한 양이온이 결합이 되는데 이게 대단히 약해요. 대단히 약해서 물이 침투하기 쉬워. 물은 쉽게 결합하는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반대로 봤을 때 자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물이 쉽게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광물이 떨어지죠. 그죠? 떨어져서 팽창을 하게 돼. 팽창을 하게 돼. 그걸 스웰링이라고 해요. 팽창. 그래서 몬모로나이트는 2대1 결합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약하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 몬모로나이트다. 이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이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터널을 판다든지 어떤 구조물을 올 때, 100층짜리 짓는다고 할 때, 구조물이 밑에 점토가 나왔을 때, 또는 점토가 띄었을 때, 이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구조물이 처음에는 작은 하중을 올 때는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자꾸 많이 쌓아 올리면 많은 양이 생긴다.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엔지니어, 지오테크는 엔지니어라고 한 사람들 이 부분이 가장 기초적인데 복잡하거든요. 알레가 복잡해요. 여러분 책에도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책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는 Foundation of Soil Behavior 해가지고 존슨 케이스 미첼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학자예요. 소일 메카닉스 주로 이 부분 점토 강물의 전기력 부분을 주로 다룬 분이에요. 그 부분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읽고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것 때문에 저도 많이 혼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반드시 알아야지 나중에 설계를 하든 뭐 하든 당당한 지오테크니컬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1과 2의 hợp착수와 이중수증에서 뭘 형성생기는가? 그러면 이거는 흙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흙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계속 반복합니다. 뭐였어요? 조립토, 세립토였어요. 그죠? 그러면 조립토에서는 어떻게 되고, 세립토에는 어떻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역학 성질을 항상 조립토, 세립토 두 개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많은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구분을, 우리 처음부터 구분을 했었어요. 그죠? 자, 거기서 어디가 나오냐면, 광물과 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점착력이다. 점착력. 여기 타워는 C가 나와 있죠. 그죠? 타워 C. 타워 뭐 있어요? 응력 중에 우리 역학 다루는 모든 역학 다루는 데서 뭐가 있었어요? 5가지. 압축, 인장, 전단, 타워죠. 그죠? 타워.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휘는 거 있죠. 휨. 그 다음에 트위스트, 비틀림이 있죠. 그죠? 그 중에 세 번째인 전단력 타워였죠. 그죠? 두부를 칼로 자를 때, 그 두부 면에, 두부 행면에 대해, 이 면에 대해서 팽행이죠. 그죠? 팽행으로 자르는데, 그때 광물과 물의 상호작용에서 뭐가 생성돼요? 세립토에서는 점착력이 완전히 줄을 갖는다. 주로 점착력이 있다. C로 표현해요. 코히전이라 코히전. 그래서 세립토를 뭐라 하냐면은 우리는 코히시브 소일은. 왜? 코히시브가 점착력이거든요. 점착력을 갖는 흙, 즉 세립토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조립토는 우리 따로 조립토. 자, 여기서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쿨럼 법칙 굉장히 중요해요. 쿨럼 법칙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쿨럼 전기력을 배웠어요. 그죠? 전하의 법칙. 그 쿨럼 법칙이 맞아요. 그 쿨럼이라는 분이 18세기에 1700년대에 이런 법칙을 만들었어요. 쿨럼은 엄청난, 학문적으로 엄청난 그 핵심적인 공헌을 했던 분이죠. 자, 쿨럼 법칙은 여기 조립토에서도 한번 보세요. 물이 배제된 순수 강물은 조립토예요. 그죠? 그건 어때요? 조립토는 거칠거칠하댔죠. 그죠? 거칠거칠한 뭐 했어요? 내부 마찰이 있죠. 마찰이. 그 마찰 개수가 있답니다. 마찰 개수는 미유예요. 그죠? 여기서 타워는 C 플러스 시그마 N 다시 탄젠트 파이 다시. 탄젠트 파이 다시가 마찰 개수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마찰 개수 많이 배웠죠?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여러분 아직 그 원리를 배우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게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이게 우리 역학에서는 지금 우리 토질역학에도 이 쿨럼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데, 보통 교수분들이 보면, 제가 욕실들 보면 그 교수분들 그냥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그냥 넘겨버려요. 왜? 이거의 달콤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 쿨럼이란 앞에서 배웠던 뉴턴이라는 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쿨럼 법칙. 알겠죠? 쿨럼 법칙은 이걸 거의 아마 우리 토질력한 거의 70%는 다 완성했다고 봐야 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왜 화려한 것만 쫓아다니게? 가장 기초적인 건 안 해요. 그냥 넘겨버려요. 이걸로 인해서 이것만 알면 뒤에 거는 쉬워. 알겠죠? 쉬우니까
반드시 이걸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쿨러 법칙에서 조립도에서는 마찰력이에요. 마찰 계수 탄젠트 파이 다시. 그래서 전단력 타워는 시그마 n 다시, 이게 수요한테 앞에서 위에서 누르는 힘이에요. 위에서 누르는 힘 시그마 n 다시 응력이죠, 그죠? n은 노르말이에요. 수직이라는 말이에요. 노르말 시그마 n 다시 탄젠트. 다시에 대해서는 대세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해서, 또 유명한 우리 소일 메카닉스의 아버지인 텔자이라는 분이 다시를 만들어냈어요. 이 하나하나 점 찍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걸 하나 발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학자들 엄청나게 헌신을 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덕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하나의 점이 무엇을 의미할까? 항상 여러분 그 의문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실력 발전에, 실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타워는 시그마 n 다시 탄젠트 파이 다시. 조립도 내부 마찰과 마찰각의 파이 다시가. 내부 마찰각은 입자 간의 접촉점에서 마찰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흙의 성질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흙 구조였죠. 흙 성질이 아니라 흙의 공학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가 있죠. 흙의 성질, 흙의 현재 상태, 흙의 구조였죠, 그죠? 흙 구조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흙 구조는 중간에 뭐에 있느냐, 분산되어 있냐, 구석에 되어 있냐, 같은 면적 내에, 거기에 따라 공학적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자, 그 흙의 구조는 응력이력이에요. 응력이력은 뭐래서 응력의 역사라고 그랬죠. 역사에 따라서 미시구조와 거시구조로 나눠요. 미시구조는 미시경제 알죠? 미시경제는 촘촘한 경제 하나하나 다 보면 숲을 보지 않고 뭐야? 나무를 보는 거죠. 그죠? 나무를 하나하나. 아, 저 사람은 미시경제를 전공인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시경제를 전공인 사람이다.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시경제 대학자다. 미시경제가. 이것도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미시구조가 있고 거시구조가 있어요. 미시는 촘촘하고 아주 조밀한 것까지 다 이야기했죠. 그죠? 거시구조 큰 걸 따지는 거예요. 미시구조는 그래서 우리는 면모구조가 있어요. 세랩토에서는 면모구조와 분산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면모구조는 플라큘레이티드.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몇 페이지 말씀드렸죠? 면모구조와 분산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몇 페이지냐면은 페이지 47에서 48페이지까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이 책에 차츰 차례차례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아는 건 나중에 이 세 순대로 아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바대로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마치 이야기 흐름식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순서를 제가 일부 조정하는 거예요. 자, 47, 48페이지 보면 면모구조 요 그림이 있죠. 막 엉켜 있죠. 엉켜 있는 이런 구조를 면모구조라고 그래요. 분산구조를 오른쪽에 보세요. 네모질 때 팽팽하게 펴져 있죠. 그걸 분산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면모구조는 플라큘레이티드 스트럭처라고 이야기하고, 분산구조는 dispersed 스트럭처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분산을 이상구조라고도 합니다. 이상구조, 흩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타워는 세립토에서는 뭐예요? 뭐만 있어요? C만 있죠. 점착력만 있어요. 점착력. 그죠? 뭐하고 광물과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점착력이 만들어지죠. 이거는 어떤 성질? 소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조립토에서는 단립구조와 봉소구조. 단립구조는 입자 알갱이.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모래 뿔뿔이 흩어지죠. 그죠? 뿔뿔이 흩어지죠. 거의 단립구조 하나하나. 단립. 낱개로 되어 있다는, 낱개로 입자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단립구조로 인해. 봉소구조는 그 입자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요소가 가해지면 봉소구조냐. 그건 나중에 뒤에서 배웠죠. 물리 플러스가 되면 봉소구조, 입자끼리 서로 연결돼서 일시적으로 좋은 강도를 갖는 그런 조립토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타우는 앞에 설명했죠. 쿨러 법칙에서 타우는 시그마 n 다시 탄젠트 파이 다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시구조는 뭐냐면 여러분 조인트 배웠죠. 어디에 있어요? 어느 암에서 조인트를 배웠어요? 화성암에서 조인트가 나왔죠. 그죠? 피쉬는 막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점토 한번 보세요. 점토 어떠면 갯벌에 가봐요.
자, 물이 쫙 빠진 거라고 오래 있으면 막 갈라지죠. 그게 피쉬예요, 피쉬. 샌드심은 샌드 사이에 검게 점토화되어 있는 게 샌드심이에요. 난 루트홀은 뭐예요? 그 뿌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구멍이 막 나 있죠. 그래, 그만큼 뭐예요? 간극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걸 루트홀. 그거는 거시구조. 그래, 여러분 아실 것은 뭐냐면 미시구조. 거시구조는 지금 알 필요가 없어요. 거시구조는 더욱더 이제 높은 수준의 학문을 할 때 거시구조를 다룹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4주차는 이거로 끝내고 5주차, 6주차에도 계속 이 흙의 묘사와 흙을 묘사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흙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 흙을 분류를 어떻게 했냐. 그래야지 우리가 공학적으로 이걸 삼척 동자가 보더라도 이건 어떤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다 금방 알아야 돼. 그 기호만 보고도.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과정을 밟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지겨우시더라도 이게 아마 앞에는 하기 싫은 분야예요. 사실 하기 싫은 분야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꾸준하게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